오늘은 샴푸에 대한 중요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집에 이 샴푸가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계속 사용하다가는 폐혈증, 전신 감염 등의 심각한 질환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샴푸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이 샴푸, 어떤 샴푸를 주의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전성시대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시니어 전성시대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댁에서 어떤 샴푸를 사용하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머리를 감을 때 사용하는 이 샴푸가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샴푸를 사용하면 몸에 큰 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씻고 있어도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세균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녹농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샴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이 녹농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균이 샴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선 이 녹농균이란 무엇일까요? 녹농균은 그 모습이 녹색 고름처럼 보여져서 이름도 녹농균이라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녹농균은 널리 자연 환경에 분포하고 있으며 건강한 사람의 약 5%가 장관 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무려 30%가 녹농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녹농균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폐혈증, 전신 감염, 만성기도 감염증 등의 심각한 난치성 질환을 일으켜서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녹농균의 감염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인데요.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녹농균에 감염될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특히 기관지 확장증, 당뇨, 화상 환자들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들의 혈액에 녹농균이 감염될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농균에 감염이 되면 이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게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일반 세균에 비해 항생제도 잘 듣지 않는 것이 녹농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녹농균을 슈퍼박테리아로 지정할 정도로 항생제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세균으로 분류했고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세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녹농균이 글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식당에서도 이 녹농균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티슈인데요. 물론 모든 물티슈에서 검출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물티슈 제조 날짜가 오래되었거나 밀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런 녹농균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렌즈를 끼는 사람들의 각막에서도 이 녹농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드물지만 실명까지 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이게 왜 그런 거냐? 바로 렌즈 보관 용기에서 번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렌즈 보관 용기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이 점 꼭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녹농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따로 있을까요? 그런 곳이 있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텐데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하고 물기가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렌즈 보관통, 물티슈 이런 곳들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이렇게 습하고 물기가 있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주방, 세탁실, 욕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녹농균이 샴푸, 섬유유연제, 액체세제, 수저통, 수세미 이런 곳에서 쉽게 번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샴푸와 주방세제를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샴푸나 주방세제, 액체세제 이런 제품들은 청결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곳들에 어떻게 녹농균이 살 수 있지? 이런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필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샴푸나 세제를 사용하실 때 매번 플라스틱 용기째 구매해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플라스틱 용기는 그대로 놔두고 리필 제품만 따로 사서 채워서 넣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리필 제품을 구매하실 텐데요. 왜냐? 리필이 더 싸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한 번 쓰고 버리기도 아까우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리필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리필하기 전 상황인데요. 리필 제품을 용기에 채워 넣을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쓰던 용기에다가 그대로 부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했던 이 행동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리필을 채우기 전 용기를 싹 비우고 세척을 해서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용기에서 바로 녹색 고름처럼 생긴 녹농균이 쉽게 번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께서는 샴푸를 거의 다 쓰고 난 다음 용기 밑에 남은 샴푸들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짜고 짜고 또 짜도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밑에 가라앉은 샴푸가 분명히 있을 때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부어서 흔들어 사용하기. 이렇게 쓰면 밑에 가라앉은 샴푸까지 알뜰하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알뜰한 분들께서는 이렇게들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녹농균들이 파티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녹농균들은 습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물까지 부어서 사용하면 샴푸통은 말 그대로 녹농균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까워서 알뜰하게 사용했던 행동이 샴푸통 안에 녹농균 집을 만들어준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온 녹농균은 피부염과 모낭염 등 각종 피부질환과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중이염, 외이도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게 혈관을 따라 들어가면 폐혈증까지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절대 만만히 볼 세균이 아닌 거죠. 실제로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한 가정집에서 샴푸통, 린스통, 세육제통, 세제통에서 시류를 채취해 녹농균을 배양하는 실험이었는데요. 37도의 온도에서 이틀간 배양한 결과 샴푸통과 세육제통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 녹농균이 살고 있던 샴푸통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녹농균은 샴푸통에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샤워기와 칫솔에도 녹농균이 검출되고 심지어 주방에 있는 수저통 또한 녹농균이 잘 번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저통은 특히 물기가 남아있는 경우 녹농균이 더 번식하기 좋다고 하는데요. 항상 좀 축축하게 젖어있는 수세미에도 녹농균이 그렇게나 많이 살고 있다고 하니 주방에 습기가 있고 물기가 묻어있는 곳들은 항상 건조시키고 청결하게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은 가습기에도 녹농균이 산다고 하는데요. 가습기에 녹농균이 사는 경우 온 집안으로 이 녹농균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수기 물바지에도 녹농균이 득실거린다고 하니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녹농균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다 쓴 욕실용품은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 잔여물을 모두 제거하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서 물기를 완전히 없앤 다음 리필 제품을 넣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욕실에 보관할 때 바닥에 두는 것보다는 선반 위에 올려두는 것이 더 위생적이라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샴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동안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오히려 녹농균을 번식시키는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청결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족의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